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그 몇 년 만에 왔네요? 몇 년이 뭐야? 한 7, 8년 7, 8년? 그래 청야 청야. 청소년 꿈캠프 할 맞아요. 때였으니까 그때 네. 더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나? 네, 좀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독도의 날인데 그냥 그렇죠. 이벤트성으로만 행사가 아니라 네. 제가 알기로는 뭐 후보자님께서 그 아래로서부터 개혁, 변화. 근데 저희는 20년 동안 저희 초중고 학생들 위주로 맞아요. 과거 외교관들 또는 소위 말하면 권력을 중심으로 외교 활동했던 부분은 그 10대들한테 권력을 주자. 10대들이 국제 외교의 전면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해왔거든요. 저희 10대들이 외교관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주인공들이에요. 아유, 그래서 반갑습니다. 예. 이분 중학교 때부터 근데 지금은 저랑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박 단장은 몇 년 됐죠? 저는 대학교 때 그냥 웹사이트 만든 거는 1999년이고요. 여기 앞에 현판 보이잖아요. 나무 현판. 그 현판을 하면서 민간 단체가 된 거는 2002년 1월. 아직까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후보자님한테 독도에 관련해서 20년 동안 저 해왔던 저희만의 정책 얘기해서 조금이나마 이게 다른 쪽 있잖아요. 좀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같은 시행착오나 이런 과정을, 어려움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독도의 날 맞이해서 저희가 이번 간담회를 이렇게 하는 거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하죠. 이런 기회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서 감사하고 또 시간 내서 감사하고 제가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소문이 뭐냐면 일본과의 어떤 갈등 있는 섬으로만 적의 침략이 오니까 그 적만 바라봐서 독도를 지키는 것보다는 그 적 갖고 싸우는 것만 매진한 것 같더라고요. 독도를 지켜야 되는데 이쪽 계속 뺏으려고 그러니까 독도를 안 보고 이쪽만 바라보는 것 같아서 저희가 국민들한테 독도를 향해서 상상의 날개를 좀 확대시키는 게 저희가 거의 20년 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힘들어요. 사람 독도 하면 떠오르는 게 일본이잖아요. 일본 이외에 시야를 확장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민간단체 한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거 너무 강해서 우리 땅인데 뺏어가는 일본. 이 두 가지 프레임에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기득권이에요. 그래서 10월 뭐 이렇게 독도날 다가오면 우리나라 모든 초중고 교회에서 독도의 날 대기 수업을 해요. 그때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독도의 날 그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 욕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그 수업을 지나가잖아요. 그럼 정말 일본의 악마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게 일본이 바라는 것 같아요. 일본을 악마화해서 우리로 하여금 독도 가지고 있는 진정한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모든 초중고 교회에서 제발 독도에 날 때 그냥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노래 부르고 만난 게 수업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3.1절, 8.15 때 그냥 한번 이렇게 5가지로 100년 전, 100년 후 한국의 현재, 미래, 전 세계 그렇게 좀 크게 확대식 꿈이 있는데 정말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여기 독도 보이시죠? 독도가 있고 여기 등대 빛이 비치고 아랫편에 코리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독도는 이 한국인들한테 3,000개 된 섬이 있지만 독도만큼 우리 마음속에서 대한민국 상징하는 것만큼 특별히 없으니까 독도를 보지 말고 독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신뢰와 진실이 있어야지만 일본이 전 세계 로비하는 다케시마라든지 국가 브랜드에 밀리면 독도가 안 통하거든요. 독도 싸움은 코리아 브랜드 싸움인 것 같아요. 결국 그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뢰 있나, 믿을 수 있나,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말해야지만 독도를 이제 세계에 알릴 수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독도가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아이디어가 좋네요. 그림자는 코리아고. 네, 한 명 한 명이 신뢰가 있고 믿을 수 있어야지만 일본이 말하는 걸 안 믿게 된다. 그러니까 독도는 대한민국이다라는 게 저희가 20년 동안 해왔던 컨셉이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독도는 다음 세대 꿈이에요. 이 다음 세대의 꿈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다 10대, 20대 가입했잖아요. 보통 외교관이 돼야지만 독도 정책과에 일할 수 있고 뭐 국립지리원으로 일해야지만 이제 독도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10대 시절부터
영어를 좀 못해도 역사 못해도 독도는 우리 땅 공부했던 학생들은 국제부대에서 전 세계의 독도를 알릴 수 있고 심지어 저희 방크 청년들이 진짜 외교관이 못했던 일들만 해냈거든요. 아주 유명한 출판사에 뭐 다케시마가 있을 때 바꿔왔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막 외교관들 이상으로 방크를 하나 종료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100년 전에 일본이 독도를 침략했을 때 우리 한국을 침략했잖아요. 그때 정한론, 그러니까 한국을 접수해야 된다. 그리고 아시아 평화를 내세우면서 그 아시아를 침략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독도를 지키면서도 남을 미워하지 말고 정한론처럼 그리고 아시아를 침략하지 말고 평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 청소년들 하여금 독도가 국수주의적 섬이 아니라 청소년들한테 세계를 변화시키는 꿈을 줄 수 있는 걸로 해서 드림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도는 라이트 세계를 변화시키는 빛인데 이 활동을 그 10년 전부터 해왔던 저희 신지원 연구원님께서 네,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아까 말씀 간단하게 드렸는데 그것처럼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가 학교에서는 딱히 꿈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조금 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대신에 저는 다른 제가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조금 미리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보면 왜 공부 안 하고 다른 거 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 나름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미리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드 체인저라는 활동을 하면서 방크에서 저와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꿈이 조금이라도 있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뭐 물 부족 문제나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대화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사실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청소년 시절에는. 네, 근데 어찌 됐든 저희가 뭔가 답을 내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생각하는 기회조차도 없었던 시절에 그렇죠.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게 되게 큰 힘이었고 그때 꿨던 꿈들을 제가 지금 10년 이상 방크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그때 만났던 월드 체인저에서 같이 꿈꿨던 친구들이 그때 말했던 꿈을 다 이뤘어요. 아, 그래요? 네, 선생님이 된 친구도 있고 의사가 된 친구도 있고 다들 근데 그 직업을 그때 저희가 했던 말들은 내가 이런 직업을 꼭 이룰 거다. 이게 끝이 아니라 나는 의사가 돼서 다른 나라에 봉사를 가서 외국에 있는 아픈 친구들을 돕고 싶어. 아니면 선생님이 되어서 이런 활동들을 내 제자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이런 꿈들이 있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꿈들을 다 이뤄서 좀 더 세상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된 그래서 것 같아서 네. 결국 외국인들한테는 독도가 일본과 어떤 갈등 있는 섬인데 우리는 동일하게 다른 나라 갈등을 이해할 수 있는가? 아프리카라든지 뭐 남미에 갈등이 많잖아요. 우리만 갈등을 맡고 하지만 역사사실하고 동시에 제국주의 침략받았던 아시아 수많은 나라들의 아픔, 갈등 또는 아프리카의 문제 선항제로 선진국에서 지워버리면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운명 우리가 독도를 지키는 그만큼 다른 나라의 아픔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지만 저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독도는 라이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비추자. 제국주의 상처의 독도를 가지고 해서 이걸로 일본과 싸우는 섬이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에 빛을 비추는 나라를 해서 독도는 우리한테 빛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도는 또 이제 허트. 심장이 독립운동가 심장인데 여기 윤봉길 후예가 여기 있어요. 윤봉길의 후예.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봉길 의사 사진을 보면요. 저 뒤에 사진 있어요. 아, 그러네. 그때가 만 25세였다고 하거든요. 저도 만 거사했을 때가. 25세인데 네. 어, 보면은 참 고생을 많이 한 얼굴이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저는 근데 뭐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만큼은 아니지만 방크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21세기에 독립운동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한국에 관한 정보가 전 세계 곳곳에 잘못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잘못 전파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일례로 이제 재작년 7월쯤에 중국이랑 러시아에서 군용기를 독도 상공에 띄우고 뭐 영해 카디즈 이런 데 침범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BBC에서 그 독도랑 동해 이렇게 적어놓고 그 사진을 지도를 올렸는데 기사에 자료 제공을 대한민국 국방부랑 해양수산부라고 한 지도를 자기네 기사에 BBC 기사에 올린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제가 서한을 보냈었는데 아니 근데 거기 독도 뭐라고 표기했나요? 독도 타케시마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혹은 공무원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어떤 사람이 독도 슬래시 다케시마라고 되어 있는 지도를 그리고 이제 이스트 씨 오브 재팬이라고 되어 있는 지도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했겠느냐라고 이렇게 서한을 보냈었어요. 항의 서한을 보냈었어요. 그렇게 이제 압박을 하니까 처음에는 답변을 무조건 주겠다고는 했는데 그게 한 4개월이 지나서야 그 기사를 이제 수정을 한 거예요. 일부 수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도 자체를 이제 삭제시켜 버렸었는데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훈부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현충원 관리하고 그쪽 어디죠? 국가보훈처 그런 곳인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이제 한국 전쟁에 6.25 전쟁에 참전했던 호주 용사들을 소개하는 페이지에 또 Sea of Japan이라고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이제 이스트시도 병기해달라, 표기해달라라고 해서 제가 요청을 하니까 아 이거는 호주 정부가 이 일본해냐 동해냐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기하겠다 하고 병기를 실제로 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정말 특이했던 점이 얘네들이 사이트 전체를 개편하면서 Sea of Japan은 그대로 뒀는데 거기에 이제 첨자를 하나 붙여서 밑에 각주 형식으로 호주 정부는 뭐 일본해냐 동해냐 이 명칭에 대한 그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누구 편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변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호주에서요. 네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각각의 여기 뭐 교과서도 있고 뭐 CIS 발행한 월드 팩트북도 있고 다양한 한국에 관해서 소개하는 책자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롤리 플래닛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유명한 이런 해외 여행 출판 회사인데 여기서는 한국에 대해 소개하는 가이드북에서 독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 뭐 비하하는 표현도 있었고 저희는 이제 설날에 세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나갔던 추석에 세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 갈 길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21세기 독립운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토를 지키겠다는 독립운동가의 어떤 그 못다한 꿈을 이어서 영토 되찾았으니까 오늘날까지도 그 광복 이전의 그 내용이 전 세계 문헌 매체, 뭐 백화점, 교과서, 웹사이트에 남아있다 그러면 결국에서는 세계인들의 머릿속에서는 광복이 안 된 거잖아요. 보이는 광복이 됐지만 보이지 않았던 그 이미지 속에서 안 된 거니까 그런 이미지를 되찾는 거, 빛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한테 독도는 이렇게 헐트, 독립운동 심장을 찾고 싶어서 이렇게 좀 100년 전에 영토 지켜줘야 했었던 그 마음까지 이해시켜보자. CR은 그러니까 글로벌뿐만 아니라 그냥 저까지 초월하는 거고 이제 저희가 독도 피스라고 해서 그냥 독도는 일본과 어떤 갈등 있는 섬이 아니라 어쩌면 일본이 추구했던 아시아 평화가 대동아 전쟁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지키는 아시아 평화는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일본보다 품격 높아야 되고 더 높은 차원에서 아시아 평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독도를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어요. 아직 나는. 가봤어요. 좀 부끄러운데 우리 박 단장하고 우리 세 분 우리 청년들 말씀 듣고 보니까 나는 과연 독도에서 어느 정도 그냥 우리 뭐 주권 회복이라든지 또 아까 박 단장이 얘기하신 우리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독도에 대한 어떤 컨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들어서 5가지 오니까 진짜 놀랍네요. 놀랍고 그냥 아까 주권 회복의 상징이라든지 또는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뭐 등등에 하나 플러스 한다면은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대외 경제 뭐 협력 또는 뭐 대외 활동을 많이 했었으니까 또 국제기구에 근무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 독도 문제나 한일 관계 관련해 가지고 아까 박 단장이 얘기하신 거에 좀 동의하는 부분인데 이 문제가 이렇게 서로 간에 뭐 악마화 내지는 이렇게 해서 풀릴 문제인가 또 특히 지금 한일 관계가 지금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분명하게 정말 중심과 원칙과 이런 독도 문제든 위안부가 됐든 뭐 강제 동원한 근로자가 됐든 이런 건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 한일 관계 같은 거나 여기서 퍼지는 이 국장을 어떻게 해결될까 하는 것을 늘 고민을
해왔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독도에 대한 생각은 저는 듣고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고 부족해서 뭐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의미와 또 여기서 평화와 다른 나라 갈등과 또 다른 나라에 빛을 비춰주는 것까지 하는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게 너무 놀랍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생각, 어떤 우리 주권학보로서의 독도 문제, 또 일본하고 관계가 나오면은 좀 이걸 너무 아주 그런 이모셔널하게 막 감정이 앞서지만 이걸 어떻게 좀 쿨다운해서 이거를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는 뭘까 정도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이게 좋은 게 제가 정말 열심히 해왔지만 사람들은 그냥 독도는 우리 땅 이 두 단어에 정말 갇혀 있어요. 전 이게 다시 한번 일본이 원하는 바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은 아마 제국주의 시절부터 전 세계를 향해서 열려 있잖아요. 어떻게 세계인들이 우리 편 만드는가, 침략하기 전에 설득을 시켜서 침략을 합리화시키는가, 무기시키는가 이런 게 너무 잘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키는데 너무 열정다 보니까 그들이 침략하는 거 이상으로 더 높은 가치와 꿈을 꿀 수 있는 상상력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침략 다이다 보니까 상상력을 뺏기는 것 같아서. 진짜 좋은 말이네요. 지금 박 단장님 그 얘기 하시니까 최근에 우리 한국 상을 개항기 때에 조선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대외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지금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이 대외 정책에서 많은 제대로 방향 못 잡고 근데 막 세상은 막 이렇게 급히 돌아가고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대처는 많이 미진하고 그래서 딱 100여 년 전에 개항기의 조선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자들이. 근데 놀라운 게 일본이 진짜 아까 대동아 전쟁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비난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때의 일본이 굉장히 깨인 나라였어요. 일본이 그때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무역을 하고 거기 일정한 네덜란드 사람이 살던 데는 교통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때에 젊은 사람들을 유럽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선진 물물 익히려고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메이지 유신도 일으키고 그러지만 그때에 남쪽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이름이 다 기억이 안 나네요. 미국이 이제 흑선이 와서 일본 개항 요구할 적에 그 흑선에까지 가서 나 미국 데려가 달라고 했던 요시다 쇼인. 요시다 쇼인. 요시다 쇼인과 이제 그 문화들 이렇게 했던 걸 보면은 굉장히 가방적이고 그게 아마 일본이 우리보다 개항을 한 20몇 년 빨리 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많은 열차에 국민의 차이를 나중에 낮게 했는데 그러니까 난 지금의 일본을 보면은 해외 나가면 일본 사람이 굉장히 글로벌화 안 돼 있거든. 그렇지만 그 경험으로 인한 예컨대 이 여러 가지 독도나 또는 이런 거는 아마 그때의 쌓인 트랙 레코드나 그런 경험이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요새 이렇게 일본 사람 보면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너무 저희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0년 만에 다시 일본이 어떤 일본을 이기는 길은 일본보다 더 높은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일본이 또 독도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공국주의를 부활시키려고 그러고 우리 한국을 법을 어긴 나라, 범법자로 땅을 뺏는 나라로 이렇게 비하시킬 때 이제 우리는 역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정말 우리가 더 위대한 꿈을 꾸고 있는지 침략의 섬이 아니라 세계인들과의 감동과 설득과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섬, 특히 디지털 상에서는 정말 우리나라가 앞서가니까 제가 바라는 게 있는데 제가 20년 동안 해오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공직사회의 아픔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은 청결할 수 있듯이 독도가 정말 재밌게도 거의 우리나라 모든 부처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부, 문체부, 교육부, 해수부 해서 정부 내 정부 산하기관 다 합치면 거의 20개 기관이 엮여 있는 것 같아요. 독도에. 그러니까 독도가 다 엮여 있어요, 되게 많이. 그러니까 그러네. 교육부에서는 독도를 역사 교육 시키잖아요. 그리고 외교부는 독도를 해외 홍보하고 문체부는 이제 다 홍보했는데 제가 한번 자문위원회 어떻게 가보니까 정말 20개 기관들이 모여서 독도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분들 자기 관점에서만 독도를 풀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관점에서 푸는 게 아니라 자기 조직에서만 독도를 푸는 거예요. 교육부는 독도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이제 그 항의해서 일본이 잘못됐다, 일본 교과서가 우리가 이것도 안 하는 식으로만 얘기하고, 외교부는 철저하게 이제 보이지 않게 분재가 되니까, 분재가 되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드러내지 않고 선택시켜 나가든지. 그리고 이제 뭐 해수부는 이제 영토관, 문체부, 뭐 어디지, 문화유치원은 또 이제 문화적으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20개 부처가 독도를 지키는 건 열심인데 국가 전체 입장에서 독도를 뺏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사람들이 핑계, 예를 들면 관광공사 관할하는 그 관광책자에 있는 독도는 관광공사 담당하는데 교과서, 해외 교과서의 문제는 또 교육부가 담당하거든요. 외교부 담당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독도라도 어떤 매체에 따라서 자기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건 제가 할 일이다. 제가 할 일이다. 어차피 나 외국인은 청소년 시절에는 교과서를 보고 어른이 되면 관광책자로 보고 또 해외 나갈 때 사실 보잖아요. 사이트, 교과서, 이게 모든 게 다 한 명이 하는 건데, 외국인들은. 우린 다 분리해서 담당을 해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독도를 우리처럼 이렇게 크게 보지 못하고 다 자기에 갇혀서 독도를 보게 돼요. 자기 시야에서. 그 국가 입장에서 보지 않아요. 부서 입장에서 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20개 그 위원회 갈 때마다 오히려 위원회가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위원회가 되고 막 이렇게 태스크포스 생길수록 더 독도 뺏기는 것 같아요. 책임감을 분산시키니까 어느 한편으로는 각 나라 사람들이 정보를 믿을 수 있는 출처가 CIA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CIA에서 동일 일본이랑 하고 독도를 리안쿠토 락스라고 해놓고 설명 부분에 독도엔 다케시마, 그리고 1950년도에 뭐 한국이 점거했다. 그러니까 역사성을 다 무시한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이게 내용이 이제 구글 사이트 통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 나라를 검색했을 때 어차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정부기관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독도는 국제 분쟁 가치가 아니래. 사실이죠. 사실인데 이미 한국인들을 많이 믿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다 보는 이 CI 측에서는 이미 국제 분쟁 지역이에요. 영토 관념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주권 개념에서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사우스 코리안 재팬 클라이언 리안쿠토 락스, 그리고 독도 다케시마 어큐파이 사우스 코리아 1954년.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가르친 내용이 아니거든요. 외교부도 아니에요. 이 내용은 2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초중고 대학교 정부기관. 왜냐면 후보자님도 월드뱅크 들어갔을 때 다른 나라 정보 참고했을 때 다른 나라를 이해할 때는 믿을 만한 거 보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걸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정말로 사람들 볼 때마다, 특히 정부기관 사람 볼 때마다 아 제발 일본 교과서 보지 말고 왜 70억 세계인들이 보는 이런 교과서 같은 거 안 보냐, 왜 여기에서 단단한 정부 공무원이 없냐, 왜 안 되는지, 이유가 뭔지 차라리 빼든가.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이게 저희 차원에서는 정말 이거를 위한 싸움이었었어요. 그 모든 게. 저는 이제 제안이 뭐냐면 CIA처럼 국정원도 우리 지금처럼 할 열풍이 불잖아요. 세계인들은 CIA도 보지만 만약 한국이 200개 나라에 대한 국가 정보를 만들면 볼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이제 세계에서 이제 인기 있으니까. 그럼 국정원도 CIA처럼 200개 나라에 대한 국가 정보 서비스를 만들어야죠. 독도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담으면서 우리가 CIA처럼 정보 독립 넘어서 정보 서비스까지 제공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 초중고교회에서 우리가 만든 CI 같은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CI는 바꿀 수 없더라도 국정원 예산이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영어로 된 또 다국어로 된 200개 나라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서 그들이 정보 서비스 내용을 배포해서 제일이 뭐냐면 이 CI에 나오는 이 지도 서비스가 디자인 별거 아니잖아요. 디자인, 지도가. 근데 제가 못했거든요. 제발 정부에서 이 CI처럼 독도가 올바르게 표기된 지도를 200개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국 지도뿐만 아니라 일본 지도, 러시아 지도 만들어서 이런 지도가 올바른 게 없으니까 외국에서 동포들도 이거 쓰는 거예요. 이런 지도가 없으니까. 아니, 이거를 우리가 먼저 제공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영어로 된 지도, 그리고 200개의 국가 정보를 만들어서 그냥 CIA가, 우리나라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전 세계의 초중고교 학생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겠다. 그럼 독도를 굳이 홍보 안 하더라도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내가 정말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산 탓, 뭐 정보 탓, 인력 탓, 그런 분들이 또 매일매일 독도 울당 하시더라고요. 200 모여가지고. 그 얘네가 이제 뿐만 아니라 교과서 있잖아요. 해외에서는 이 CIA도 보지만
초, 중고 그렇죠. 교과서 보니까 그렇죠.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서도 이거 유명한 교과서인데 옥스퍼드잖아요. 네. 옥스퍼드인데 여기 뭐 읽어보시면 독도 해놓고 다케시마 같이 해놨어요. 그러네. 그리고 여기서도 독도 해놓고 리앙쿠토 락스, 다케시마. 이미 옥스퍼드,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더 타임즈, 이 CI처럼 유명한 데 있잖아. 유명한 데는 이미 우리는 부정하고 있지만 다케시마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질이냐, 뭐 교과서냐, 관광이냐 따라서 분리가 돼요. 대응의 방식이. 내용 똑같은데. 제가 맨 모을 때마다 제발 같이 팀 플레이를 하라고 했는데도 이게 아마 맨 위에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 아까 우리 박 단장 얘기한 것 중에 공무원 얘기는 참 제가 공무원 34년 했거든요. 아니 정말 아주 짧은 그 단도를 이렇게 찌르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공감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는 정말 나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확신범들이에요. 확신범이야. 확신범. 내가 하는 게 잘못이라 생각 안 하는 거 하는 게 확신범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처에서 아까 뭐 예를 들면은 어린이집이나 이 지도에 대해서 교육부가 신경 써야 돼. 그건 독지부 일이지. 뭐 이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까 박단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그게 막 굳어지니까 그 조직 이기주의가 생기는 자기들은 몰라. 그리고 자기들 하는 일이 가장 나라를 위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제일 위에서 보면, 제가 이제 부총리 할 적에는 기획정부라고 하는 장관이기도 하지만 이제 전체 정부의 예산이나 경제를 보면은 답답한 거예요. 우리하고 하고 싶은 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건데 전부 각자가 있는 그 위치에서 고일하면은 되는 거라고요. 어떤 때는 그것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떤 때는 일을 그르쳐요. 아까 박단이 정확하게 한 거예요. 진짜 그런 얘기는 꼭 독도가 주제가 아니더라도 정말 장관이라는 고위관을 모아놓고 독도를 예를 들어서 정부 부처 일이 이렇더라. 정말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는 제 입장에서는 문제가 게 뭐냐면 일본한테 독도 뺏긴 게 제일 심한 게 상상력인 것 같아요. 부처를 넘을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하고. 지금 이런 말이 좋아. 네. 이런 말이 참 그래서 저희가 그 상상을 깨기 위해서 상상력을 뺏겼다, 그죠?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제발 일본과 중국이라고 좀 맘먹으면서 똑같이 악마가 되지 말자. 악마를 싸우기 위해서. 상상력을 되찾아오는 게 제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특히 이거 저희가 외로 안 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배포가 있는데 이거를 왜 민간 차원에서 해야 되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부끄럽네요. 아니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뭐 저희 바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한민국에 20개 부처의 장관이 있으면 저도 여름방학 겨울때 방학 때 하더라도 장관 옆에 청소년, 청년 보좌관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디지털 보좌관을 두는 거죠. 한 장관당 항상 상시적으로 또는 일주일적으로 카톡이든 뭐 이렇게 옆에 앉아 두든 청소년들이 어떤 지켜보고 있다. 청년이 지켜보고 있다. 그 디지털로 누가 지켜보고 해서 그 디지털 보좌관과 청소년 전직가들 법조 두개 한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그 국민들과 항상 대화할 수 있을 거거든요. 디지털 보좌관이나 청소년 보좌관은 장관부터가 아니라 대통령부터 있어야겠구만. 네네. 그렇죠. 아이고, 너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굉장히 느낀 게 많네요. 반성도 좀 하고.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 그래요? 오늘 선물? 선물 게 아니라 선물을? 두 가지 선물인데 왠지 좀 무서운 선물. 하는 게 아니라서.